지은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발을 바라보며 손에 쥔 편지를 구겼다. 미안해, 민지야. 우리 헤어지자. 그 한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발기는 듯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민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 민지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벽 끝으로 몰아넣었다. 민지는 문을 열자마자 지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직감했다. 왜 그래? 들어와.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편지를 내밀었다. 이게 끝이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들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사랑해왔다. 지은은 강한 성격의 변호사 지망생이었고 민지는 부드러운 디자이너였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박이 그들의 사랑을 위협했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건 병이야,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면서 내 인생 망치지 마, 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밤새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가족 사이의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민지와 함께한 시간들은 행복했지만 부모님의 눈물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지은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민지는 편지를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이게 내 진심이야? 부모님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어머니는 민지가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듣고 결혼 화권했다.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꾸려야지. 민지는 그 말에 반항했지만 점점 지쳐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리로 나섰다. 눈이 내리는 명동거리는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빛났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차가웠다. 왜 나를 포기해? 우리 사랑이 잘못됐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나도 가족을 잃을 수 없어, 라고 답했다. 이 대화는 그들의 첫 번째 대립이었다. 민지는 화가 나서 그럼 나 혼자서 버틸게? 내가 약해지면 나도 무너져,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에서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왜 이렇게 괴로운지 자문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왜 가족과 사회가 장벽이 되는가? 다음 날 지은은 사무실로 출근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그녀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지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연애 중 동료의 농담에 그녀는 웃으며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민지는 스튜디오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작품들은 항상 밝고 따뜻했지만 오늘은 어두웠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민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한국 사회가 아직 준비 안 됐어. 조심해,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 번 더 만나자. 이야기하자.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망설였다. 만나면 다시 흔들릴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갔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민지가 먼저 말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순간 그녀들은 다시 끌어당겨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은의 부모님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집에 와, 중요한 화가 있어.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부모님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그 여자애랑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 당장 끊어. 아버지의 호통에 지은은 무릎 꿇었다. 죄송해요. 끝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은가? 그녀는 밤새 울었다. 다음 날 민지는 지은의 침묵에 절망했다. 정말 끝인가?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이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지은은 부모님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좋은 사람이야. 결혼 생각해봐.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메스꺼웠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배신이야.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은은 미안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답했다. 민지는 혼자서 거리를 걸었다. 눈이 내리는 서울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추웠다.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픈 거지? 그녀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는 LGBT 커뮤니티에 가봐. 내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검색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나도 싸울 수 있을까? 지은은 남자와의 데이트에서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민지 생각만 나.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다니. 이 내적 갈등이 그녀를 괴롭혔다. 부모님은 만족해 보였지만 지은의 눈빛은 달라졌다. 민지는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다른 레즈비언 커플을 만났다. 우리도 가족과 싸웠어. 하지만 사랑이 이겼어. 그들의 이야기가 민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다시 연락했다.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싸우자.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흔들렸다. 가능할까? 지은의 고백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알겠어요. 데이트 해볼게요. 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안도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배신자. 그녀는 지은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남자를 만나? 지은은 가족 때문에.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다. 이 대립은 그들의 관계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민지야, 밥 먹자. 하지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은과의 추억이 스쳤다.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날, 손을 잡고 산책한 밤들. 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 민지는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을 원망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지은은 데이트 중에 남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일어났다. 미안해요. 갈게요. 그녀는 거리로 나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자. 민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앉았다. 내가 필요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럼 왜 포기하려 해? 라고 물었다. 이 대화는 그들의 두 번째 대립이었다. 부모님의 압박이 심해졌다. 지은의 아버지는 그 여자애랑 연락 끊지 않으면 유산 상속안해 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 그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사랑과 돈, 어느 게 더 중요해?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민지의 어머니도 민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요즘 이상한데? 남자친구 생겼어. 민지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다. 민지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디자인 프로젝트가 실패하자 상사가 집중 좀 해.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죄송해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지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가족과 맞서봐. 내 행복이 우선이야. 친구의 말에 민지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우리 도망치자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그 제안을 듣고 놀랐다. 어디로? 어떻게? 민지는 부산으로 가자. 새로 시작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이 선택의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사회의 시선도 무서웠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텐데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지은은 부모님과 대화했다. 저 동성애자예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뭐라고? 그건 착각이야.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면서 치료받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에 상처받았다.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그녀는 반박했지만 부모님은 듣지 않았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지은을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민지의 가족도 문제를 일으켰다. 어머니가 민지의 휴대폰을 보고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랑. 어머니의 충격에 민지는 엄마, 이해해줘.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 라고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지은은 민지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다. 여기서 지내. 두 사람은 함께 살며 힘을 얻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이 계속됐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레즈비언인가 봐. 지은은 그 소문을 듣고 괴로웠다. 왜 우리 사랑을 비난해? 그녀는 블로그에 익명으로 글을 썼다. 민지는 디자인 작업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다. 그녀의 작품은 LGBT 테마로 변했다. 상사는 이게 뭐야? 고객들이 싫어할 텐데. 라고 말했다. 민지는 제 마음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이 반항이 그녀의 성장을 의미했다. 하지만 비용이 컸다. 직장에서의 평판이 떨어졌다. 지은은 부모님과 재회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녀는 말했다.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답했다. 이 작은 변화가 희망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다. 내가 미쳤어. 민지는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울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 탓이야. 민지의 오빠가 비난했다. 민지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사랑 때문에 엄마가. 그녀는 지은에게 헤어지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이제 와서. 이 배신 같은 결정이 그들의 관계를 흔들었다. 지은은 혼자 남아 울었다. 민지가 나를 버리다니. 그녀는 사무실에서 실수 연발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 집중해. 지은은 죄송해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산만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기대가 그녀를 압박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해. 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민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했다. 미안해, 엄마. 어머니는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엄마를 위해 희생해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밤에 지은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친구를 만나 조언을 구했다. 민지가 가족 때문에 헤어지자고 해. 친구는 내 사랑을 증명해봐. 포기하지 마.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민지의 병원으로 갔다. 민지야, 나랑 함께해. 민지는 안 돼. 엄마가 아파. 라고 거부했다. 이 대립은 그들의 세 번째 충돌이었다.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지은의 직장에서 LGBT 차별 사건이 일어났다. 동료가 그런 사람들은 안 돼. 라고 말했다. 지은은 화가 나서 왜? 사랑은 자유야. 라고 반박했다. 이 행동으로 그녀는 경고를 받았다. 정치적이지 마. 상사의 말에 지은은 분노했다. 민지는 어머니의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 분위기는 차가웠다. 오빠는 그 여자랑 끊었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네. 라고 거짓말했다. 속으로는 지은에게 미안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안을 찾았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해? 게시글에 답변들이 쏟아졌다. 가족이 먼저야. 사랑이 우선이야.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지은은 변호사 시험 준비를 포기할 뻔했다. 민지 없인 의미 없어.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내 인생을 위해. 이 내적 투쟁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조금씩 대화를 시도했다. 내가 행복하면.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민지는 지은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지은은 이해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났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잘못된 걸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아니.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답했다.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이 재점화됐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오빠가 그들의 만남을 목격했다. 이게 뭐야? 그는 어머니에게 알렸다. 어머니는 다시 쓰러졌다. 민지는 모두 내 탓이야 라고 자책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민지야,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민지는 가, 더 이상 못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집에서 술을 마시며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다음 날, 그녀는 부모님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지를 사랑해요.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시간 줘. 라고 말했다. 이 변화가 작지만 의미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제 사랑을 이해해줘. 어머니는 어려워. 하지만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민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엄마, 고마워. 이 대화가 가족의 균열을 메우기 시작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내 성적 지향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해해. 상사의 말에 지은은 차별이야. 라고 항의했다. 그녀는 법적 대응을 고려했다. 변호사로서 싸워야 해. 이 결정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걱정했다. 내 탓인가? 민지의 어머니는 조금씩 변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여전히 불편해했다. 민지는 엄마, 지은을 만나봐 라고 제안했다. 어머니는 거부했지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작은 진전이 희망이었다. 지은의 부모님도 비슷했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함께 싸우자.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회의 벽이 높았다. 친구들의 배신이 일어났다. 한 친구가 너희들 이상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내가 이해 못해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LGBT 권리 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자. 모임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야. 이 행동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민지도 참여했다. 나도 싸울게. 두 사람은 함께 행사에 나갔다. 하지만 반발이 왔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 지은은 그 댓글을 보고 흔들렸다. 왜 이렇게 미워해? 그녀는 민지에게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니. 우리 사랑이 진짜야? 라고 답했다. 이 위기가 그들의 결속을 강화했다. 가족의 대립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를 만나자고 했다. 내가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민지는 네,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생각해봐야 해. 이 만남이 전환점이었다. 민지의 어머니도 지은을 만났다. 민지를 아프게 하지 마. 지은은 약속해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이 여행이 그들의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지은의 해고 소송이 시작됐다. 승소할 수 있을까? 민지는 디자인 회사에서 퇴사했다. 내 작품을 인정 안 해. 그녀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LGBT 테마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이게 내 길이야. 이 변화가 그녀의 성장을 의미했다. 지은은 소송에서 증언했다. 차별은 잘못됐어. 판사는 증거가 부족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모였다.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주었다. 함께 싸워. 이 연대가 힘을 주었다. 민지는 어머니와 화해했다. 엄마, 고마워.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의 부모님도 받아들였다.
우리 가족이야. 소송은 승소로 끝났다. 지은은 정의가 이겼어, 라고 외쳤다. 이 승리가 그녀의 삶을 바꿨다.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가족들도 축하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미안했어, 민지의 어머니는 행복해. 이 화해가 감동적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우리 미래를 만들자,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LGBT 친화적 공간으로 인기였다. 지은은 변호사로서 권리 옹호를 했다. 변화를 위해.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여전히 시선이 따가웠다. 괜찮아. 우리는 강해, 민지가 말했다. 그들은 커뮤니티에서 롤모델이 됐다. 우리 이야기 공유해, 행사에서 연설했다. 사랑은 경계를 넘는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시 왔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작년엔 거의 잃을 뻔했지,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하지만 사랑이 구했어. 이 순간이 그들의 승리였다.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모였다. 축하해, 부모님들의 축복이 따랐다. 이 화합이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내적 갈등을 느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옳았을까? 민지는 작품 전시회에서 성공했다. 이게 내 꿈이야, 지은은 지지했다. 함께라면 뭐든지.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텼다.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은 바다를 보며 앉았다. 미래는 밝아,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